안녕하세요. 홍콩의 코로나 이후의 시위의 전략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콩이랑 시차 1시간 차이고 아까 형제 자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가깝죠. 홍콩 시위에서 한국의 민주화 운동의 역사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기도 하고 많이 연대를 요청을 하고 또 임을위한 행진곡이 홍콩 시위 현장에서 불렸다 이런 얘기들이 좀 한국의 매체에서 많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홍콩에서 실제로 좀 어떤 전략들이 활용되어 왔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드리겠습니다. 네, 홍콩 시위의 전략들 중에 좀 중요한 슬로건이 Be Water라는 전략이었습니다. 물이 되자라는 건데요. 네, 한 곳에 많은 사람들이 밀집된 것에 대해서 정부가 허가를 좀 내주지 않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한 곳에 우르르 몰리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광화문 광장 같은 데 한꺼번에 모이는 게 아니라 시내 곳곳에 여러 지점 예를 들어 영동, 뭐 광화문, 뭐 홍대 뭐 이런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사람들이 쫙 모여서 이제 그 장소들을 이동하는 전략들을 썼습니다. 그래서 한 장소에 이만큼 많이 모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뭐 이제 거기 한꺼번에 뭐 모여서 점거를 했다 이런 게 아니라서 이제 좀 체포를 하기가 힘든, 연행을 하기가 힘든 방식을 사용을 했어요.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이제 전형화되지 않은 그러니까 형태가 없고 그리고 물과 같이 흐르고 그리고 충돌하지 않고 그래서 되게 부드러운 어떤 시위의 전략으로서 이것을 내세웠고 홍콩 투쟁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 리더 없는 시위, 리더리스 시위라고 스스로 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홍콩 시위의 5대 요구 같은 것들도 온라인에서 많은 홍콩 시민들의 토론을 통해서 정해진 것이고 어떤 리더 집단이 이거다라고 해서 따르게 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에어드롭이라고 하는데 시위 장소가 계속 바뀌어요. 그리고 경찰이 어디를 맡고 있는지도 항상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온라인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주고받고 또 수많은 텔레그램 그룹들에서 시위에 관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밀집되고 흩어지고 이런 전략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비워터라는 전략을 썼는데 BTS가 이게 산정하는 물이 이 물 이름이 비워터인데 중국인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홍콩 시위를 편드는 거냐라고 반발했다는 그런 보도가 났더라고요. 네, 재밌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홍콩 시위에서 좀 재밌었던 점은 제가 이제 작년 7월과 9월에 참여를 했는데, 네, 입법회 앞에서 점거한 시위대들이 이게 바디랭귀지를 하더라고요. 이제 말로, 확성기나 이렇게 크게 말로써 하는 게 아니고, 뭔가 필요할 때, 예를 들어 이제 이 옆에 나오지만 헬멧이 더 필요하다. 얼마, 잠시 후 경찰이 진압을 하러 오는데 체류탄이 터질 것이고 그럼 우리 보호 장비가 더 전달이 돼야 되는데 필요하다 이러면은 이제 헬멧을 달라 뭐 이제 여기 랩을 씌워야 되니까 랩을 달라 이런 식으로 가위가 필요하면 가위를 달라 이렇게 바디랭귀지로 전달을 하는 부분도 홍콩 시위의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전략적으로 좀 중요한 부분들이 이게 기존에는 어떤 정치적인 거점들을 예를 들어 뭐 관공서가 밀집한 센트럴이라는 홍콩의 중요 도심이 있는데 거기를 점거해서 이제 행정을 마비시키는 전략을 썼다면 이제 경제를 공격하자. 그림이 포스터 좀 그렇게 한 기분이 나쁘긴 하지만 아무튼 중요한 경제를 공격해서 무력화시키는 전략을 쓰자라는 게 이제 작년 말부터 홍콩 시민들이 사용한 전략이에요. 그래서 3파 시위라고 해서 파업, 3대 파업, 이제 영업 업무를 중단하고 노동을 중단하고 그리고 학생들은 휴업을 하고 중고등학생까지 다 휴학을 하고 그리고 가게들은 영업을 중단하고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꽤나 크게 이루어졌고 그리고 홍콩 시에서 홍콩의 노조 조직률이 되게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파업을 통해서 시위를 확대하는 전략들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옐로우 경제권이라고 해서 이제 홍콩 시위대의 상징이 노란색인데 이 노란
그 시위대를 지지하는 그런 가게나 그런 것들을 이용하고 신종파의 가게는 이용하지 않으면서 이제 경제적인 이점을 주자라는 그런 운동 전략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홍콩 시민들이 신문 광고를 되게 많이 냈어요. 해외 지면에다 네,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문구는 한국어로 떨어지는 홍콩에 손을 잡아줘 이런 문구로 이제 한국의 지면에 신문 광고를 내고 이것들은 홍콩 시민들의 크라우드 펀딩으로 이루어졌었어요. 그래서 이런 전략 그리고 홍콩에도 다양한 지방 한국으로 치면 자치구와 같은 지역들이 있는데 각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위를 하는 그런 전략들을 사용을 했고 그리고 사실 정치적인 탄압이 되게 심하고 홍콩의 그 정치 제도, 선거 제도가 굉장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의석이 많아도 자기의 손으로 뽑을 수 있는 의석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입법회 선거보다는 지방선거에 주력해서 이제 지역사회에서 구의원이나 이런 쪽으로 좀 도전을 해서 지역사회 주민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사용했고 홍콩에서 이제 작년에 200만의 시위를 조직한 민간인권전선의 의장인 지미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지방선거에 출마해서 구의원으로 당선이 돼서 열심히 구정을 보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지역사회에서 사람들의 신뢰를 쌓고 점차 운동을 확대해가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이런 등등의 전략들이 기존의 전략들이라면 코로나19 상황에서 홍콩 투쟁에 좀 변화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일단 4인 이상 집결을 금지시키는 굉장히 강력한 조건인데 이거는 뭐 홍콩 시민들의 안전을 고려했다기보다는 당연히 모이는 게 싫고 이것들에 대해서 강력한 규제를 했었던 상황입니다. 지금은 좀 미진해졌다고 알고 있고 왜냐하면 이제 경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진해졌지만 여전히 이제 정치적인 구호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홍콩 보안법에 따라서 민주화 인사들을 수시로 체포하고 그리고 소급해서 이제 뭐 작년 시위에 참가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마스크를 착용했다 그리고 아는 게 아니고 그때는 했다는 게 문제가 되니까 그리고 시위를 조직했다 이런 이유로 체포를 하고 있고 그래서 민주파 인사들이 정치적 망명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를 1년 연기했어요. 원래 올해 9월에 홍콩 입법회 선거가 있었어야 되는데 코로나19를 이유로 연기를 했어요. 그래서 홍콩 시민들이 이것도 정치적 탄압이라고 시위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좀 까다로운 게 반중 심리가 굉장히 높아졌는데 코로나가 이제 중국 우한 발이라고 이제 뭐 물론 거기에 발생지기도 했고 홍콩 시민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 저는 홍콩의 친구에게 한국에서 코로나가 엄청나게 창궐하기 전에 마스크를 거기 부족 상황에서 택배로 붙인 적이 있는데 이제 택배가 중국 경유해서 가는 상황에서 이게 마스크라는 걸 알게 되면 중국에서 도둑을 맞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그는 개발적인 게 아니라 그 홍콩 시민들의 좀 전반적인 그런 정서들 중국인에 대한 좀 불신이나 이런 감정들을 많이 느낄 수 있었고 또 그 코로나 창궐 상황에서 중국 국경을 폐쇄하라는 파업 요청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보건의료업계에서도 이런 상현님 10분 남았어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언론 통제도 강해졌는데 경찰 지침이 변경됐어요. 기존에 홍콩 시위를 보도하는 건 뉴미디어나 SNS가 강했는데 이런 매체들을 공식적으로 승인하지 않고 유명 외신이나 좀 공공 언론만을 이렇게 그것도 좀 굉장히 선별해서 보도 허가를 내면서 예를 들어 시위 현장에서 격파되는 프론트 라인에서 프레스 명찰을 달아도 전혀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변화점들이 있고 그래서 코로나19 시대에서 좀 변화한 점을 보면은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집회를 자주 개최를 하고 있고 또 전 세계 동시다발 연대 집회를 많이 개최를 해요. 어떤 특정 지점에서는 인권의 날이라든지 이번에 홍콩에 12명을 석방하는 집회라든지 이런 것들 하고 홍콩 인사들은 해외 범죄 인도 조약 중단을 요청을 하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망명이나 난민 시장에 대한 협력을 요청하고 있고 또 이제 밀크티 동맹이라는 게 결정이 됐는데 태국의 민주화 운동가가 이거는 제안을 했고 밀크티를 즐겨 마시는 그 중화권 민주화 운동 모임입니다. 그리고 일상적 투쟁 원래 점심시간 때 직장인들이 같이 점심 먹으면서 인증
홍콩시 인증을 하는 그런 활동들을 했었는데 이거를 신문을 읽는 그러니까 점심시간 때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애플데일리라는 홍콩시를 보도하는 신문을 읽는 취재를 하고 있기도 하고 국내에서는 이제 작년에 했던 거 좀 소개를 드릴게요. 그래서 코로나가 격화되고 나서 작은 규모의 이런 행동들을 했었는데 홍콩 무지를 알리는 상영회를 정의정 국뮤지 숲길 공원에서 진행을 했었고 홍대 입구역 앞에 그런 전시회 홍콩 문제를 알린 전시회 그리고 인증샷 이벤트 커뮤니티를 홍콩에 연대하는 이제 섹시컬러 문제에 대해서 알리는 그런 연대 활동을 인증 이벤트를 하게 됐고 장국영님의 생일 기념 사망일은 기억하지만 생일을 기념하지 않는데 이걸 맞아서 이제 그 홍콩의 상황들을 알릴 수 있는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작품들을 보면서 온라인으로 토크 이벤트를 하기도 했고 실내 기자회견을 방역 지침을 준수해서 진행하고 국제연대 집회 아까 전에 이제 조시아원이 요청했던 그 국제연대 집회를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태국 분들이 이번에 집회를 진행했었어요. DDP에서 그때 저는 이제 한국민주동맹에 단체 소속으로 해서 가서 연대 발언을 했었는데 모든 것들이 좀 유사한 구도에서 벌어지고 국가폭력에 함께 맞서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보시면 여기 아래쪽에 분들이 앉아 있잖아요. 경찰분들이 다 여기 청테이프로 붙이셨어요. 2m 그 거리 유지를 준수하기 위해서 다 이렇게 치고 100명 이상 못 모이도록 펜스를 쳤어요. 근데 이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훌쩍 넘기는 했는데 네, 어쨌든 이런 방역 지침을 지켜서 오프라인 네, 시위도 국내에서 연대 활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마칠게요. 우와,